노년기에 발생하는 안과 질환은 시력 저하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헷갈리기 쉬운 안질환부터 눈 건강 지키는 방법까지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눈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빨리 늙는 부위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눈이 가장 빨리 늙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 조직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일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세포인데 다른 조직처럼 세포 분열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눈의 대부분 세포들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세포로 평생을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눈은 가장 빨리 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노출돼서 햇볕도 보고 네.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재생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볼 거거든요. 네. 그중에 먼저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중에 10명 중 7명은 앓고 있다는 백내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내장은 노화가 되면 당연히 오는 건가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원인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백내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눈은 카메라랑 구조가 비슷한데 앞에 렌즈가 있고 뒤에 필름이 있듯이 앞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고 뒤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정체가 원래는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있는데요.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고 누렇게 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백내장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좀 오래 사용한 사람들이나 자외선을 많이 보거나 이럴 때 백내장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노화다라는 설명인데 자 그러면 불편해진 이 눈이 단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백내장 때문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의심이 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쓸 때 네. 작은 기스가 났다고 해서 증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 앞에 렌즈가 조금 변색이 되더라도 우리는 불편한 게 없고 자각 증상이 없는데 이런 백내장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증상은 시력이 좀 떨어진다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침침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빛이 번져 보이고 약간의 눈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진행한다면 색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누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겹쳐 보이는 한눈 복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원래는 1, 2년 단위로 바꿨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빈번하게 바꾼다면 이 증상 또한 백내장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백내장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나 수술하고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백내장은 무조건 수술을 요하는 질환인지도 궁금한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수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안경을 기스가 조금 났다고 해서 바꾸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백내장도 증상이 심해지고 안 좋아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 때문에 불편감을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안경테에서 안경알을 바꾸듯이 우리 눈 안에 수정체가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주머니는 가만히 놔두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수정체를. 네. 그럼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은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으로 할지 다초점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멀리나 가까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잘 보이게끔 초점을 맞추는 경우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나 이런 안경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고요.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렌즈인데 멀리랑 가까이랑 둘 다 잘 보이는 렌즈입니다. 하지만 빛을 분산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 번짐이나 단초점에 비해서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떤 걸 선택해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마 대부분 노화를 겪으면서 수술을 받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다초점이냐 단초점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단초점을 수술하던 다초점을 수술하던 건강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당 20만 원 초반대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인데 단초점 렌즈를 고르신 분들은 수술비 안에 이 렌즈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없고 만약에 내가 돋보기나 이런 안경을 쓰기 싫다 해서 다초점을 고르는 경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가격은 본인이 비보험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이런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동할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종류의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녹내장인데요.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랑 다른 질환인 만큼 증상도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저도 네.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위치가 전혀 다른 질환인데 아까 전에 카메라로 말씀드리면 앞에 렌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백내장, 뒤에 필름인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시신경이 우리 눈에 압력이 올라가거나 혈류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서 시신경에 압박이 생기면서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혈류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의 혈류가 조금 돌면서 시신경이 점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 외에 전신질환인 당뇨나 고혈압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근시나 원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백내장이랑 조금 다른데요. 증상은 급성이랑 만성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내장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눈의 압력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눈의 안통이 엄청 심하고 두통, 구역구토, 시력저하, 달물이 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서서히 장기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통증은 없고 서서히 주변부 시야가 조금씩 사라지고 말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른데요. 네. 자, 그런데 초기에는 그 증상을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수시로 이걸 검사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들이라면 평소에 좀 녹내장 정기 검진을 해보면 좋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우선 우리 눈이 두 쪽이기 때문에 한쪽 눈에 만성 녹내장이 오는 경우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런 분들은 녹내장이 진행되고 실명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기 검진이 필수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조기 검진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40세 이상에서는 녹내장의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직계 가족 중에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률이 많이 올라가고
만약에 진단받더라도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이 가능한 질환인가요? 유전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안압이 높게 나온 경우도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근시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시가 심한 경우를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눈의 특징은 우리 눈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면은 얇아지듯이 우리 눈도 길어지게 되면 신경도 얇아지고 네. 시신경도 약해서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경알이 조금 두껍고 근시가 많다 하시면은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정기 검사가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있을 때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주 치료잖아요. 네. 녹내장도 마찬가지로 안압을 낮추는 게 주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방수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이 물이 있어야지 우리 눈이 빵빵하게 유지가 되는데, 만들어진 만큼 잘 나가야 돼요, 배출구로. 그런데 이 인풋과 아웃풋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약들이 안압약인데요. 인풋을 줄이거나 아웃풋을 늘리면은 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 방수액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배출되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수액을 좀 적게 생성하고 그리고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네. 요즘에는 약들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압약으로도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배출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치료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레이저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출구에다가 특정 파장을 쏴줘서 배출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이 배출구의 기능이 향상이 돼서 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만약에 레이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배출구가 기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배출구를 만드는 게 녹내장 수술의 원리인데,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잘라서 꼬매고 배출구를 만드는 수술 방법도 있었고, 네. 새로운 터널을 넣어서 방수 유출 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치료라고 해서 아주 작은 1mm 단위의 그런 물질을 배수구에다가 심어줘서 잘 내려가게끔 하는 이런 수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수술 기법도 더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꼭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한 가지 질환을 앓는 것만도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백내장과 녹내장이 또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같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녹내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내장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구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만 해줘도 안압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압약이나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만성 녹내장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 네. 안압약을 써서 조절이 되면 굳이 녹내장 수술은 필요 없고 백내장 수술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안압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백내장과 녹내장이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백내장, 녹내장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지긴 했지만 실명을 부르는 굉장한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황반변성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환이 60대 이상에서 실명 1위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카메라 중에서 필름이 망막이라고 했죠. 네. 이 망막 중에 한가운데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는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황반 조직에 밑에는 망막 상피 세포라고 해서 노폐물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젊었을 때 기능이 왕성해서 노폐물이 쌓일 리가 전혀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황반 밑에 노폐물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피도 나고 병변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질환이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면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황반변성 이름 앞에 나이 관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정신 명칭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인데 네. 이름 그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4분의 1에서 이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노화 말고 다른 요인으로 보시면 흡연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눈의 혈관들이 매우 얇고 약한 혈관인데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 약한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황반변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황반변성이 유전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녹내장에 말씀드린 고도근시 또한 황반변성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가 있으면 우리 눈의 조직이 얇은데 황반도 얇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황반변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BMI 지수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신질환으로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경우도 황반변성이 조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의심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녹내장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황반에 밑에 노폐물이 쌓이는 게 황반변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필름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당연히 휘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눈도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기전에 의해서 병이 많이 진행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신경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핸드폰의 검색창에 암슬러 격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안슬러 격자요? 네, 맞아요. 암슬러 격자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이런 모눈 종이와 같은 격자 무늬의 이런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씩 꼭 가려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고 네. 이 주변에 있는 선들이 휘어져 보이는지 중간중간 어두워 보이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은 황반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주신 게 암슬러 격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요거를 일단 한번 살짝 다시 들어주시고 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딱 나오겠죠? 네, 네, 맞습니다. 한 눈씩 가리고 한번 봐보신 다음에 혹시 변형이 있나, 내가 볼 때 왜곡되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안과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앞쪽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안경 쓰면 백내장 피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당연히 자외선도 조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고 해서 백내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라식 수술했다면 백내장 수술 어렵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인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수술인데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수술하는 수술입니다. 이 부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군요. 네. 자, 백내장이 오래되면 녹내장이 된다. 이건 어떤가요? 네, 이거는 일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구를 막는 그런 기전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백내장을 가만히 놔두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녹내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5시간 이하이거나 오히려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눈에 무리가 가면서 녹내장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안압의 변동성이 커지고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자도 영향이 네, 있군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녹내장을 악화시킨다. 네, 이것도 O입니다. 네, 우리가 옆으로 누워 잘 때 아래쪽에 있는 눈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녹내장의 그런 진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병 리스크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눈 건강 관리 예방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많고요. 또 음식들 어떻게 식이요법 해야 될지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충분히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성분을 말씀드리면 항산화 성분도 눈에 너무 좋고요. 루테인, 지아잔틴도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E, 비타민 D도 좋은데 우선은 블루베리나 아사베리 같은 물질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시금치나 케일로 루테인, 지아잔틴을 그리고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브로콜리로 비타민C를, 당근으로 비타민 D를, 아몬드로 비타민 E를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먹는 이런 음식으로 보충이 어렵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눈 영양제가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종합 눈 영양제를 복용하시면은 다 이제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족한 걸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드는데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네. 혹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눈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 눈 깜빡임 횟수도 적어져서 건조증을 좀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에 급성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외선을 피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은 우리 신경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고 선글라스를 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흡연 같은 경우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혈관은 매우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습관이지만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눈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낮은 확률이지만 실명도 될 수 있는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비는 것도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과 전문의로서 이것만큼은 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권유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한 말이 정기적인 검진, 조기 진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정말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꿈을 꿨어요. 이걸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검진을 받으시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꿈에 나올 정도로 되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기 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할 만큼 되게 강조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한 안과 검진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동네 안과에서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내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맑고 건강한 눈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피부 건강 지키는 방법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